온라인 가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 소통하는 우리의 소단원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훈민정음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글의 자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자음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교과서 140쪽 모음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왼쪽에 이끌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래아, 이는 다른 모음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자, 이 점을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사라진 글자죠. 한글 창제 당시 만들어진 11개의 모음 중에서 아래아는 현재는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3개의 글자가 기본자라는 거예요. 기본자. 우리가 자음의 창제 원리를 공부할 때도 그 상형에 우리가 발음기관이 있었는데 그 발음기관 뭐 혀나 뭐 이빨이나 뭐 이런 혀끝 뭐 이런 모양들, 목구멍 같은 거 그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걸 상형의 원리라고 했고 이 상형의 원리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5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기본자라고 했었죠. 자, 기억 안 나면은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세요. 그 5글자를 기본자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는데 뭐 가획이나 뭐 이런 원리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아, 이라는 게 모음에선 이 3개가 기본자인 거예요. 이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단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모음 기본자 아래아, 이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3개의 글자를 만든 원리에 연결되는데 오른쪽을 봤더니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뜸,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뜸,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뜸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즉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처럼 이번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형의 원리라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각각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는지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은 먼저 요 아래아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바로 하늘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이 동그란 작은 점 아래아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은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건 쉽죠?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하늘천, 그리고 땅을 땅지, 사람인에서 천, 지, 인의 3가지를 본떠서 이렇게 아래아, 이의 3가지의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자, 이 천지인 3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이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양을 본뜨는 걸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41쪽 2번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탐구해보자. 자, 여기 오부터 여까지 오아어 요유 야여가 아까 그 기본자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다른 모음자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1번 다른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모음자를 찾아 넣어보자. 자, 2가 있는데 이 아래아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아래아를 여기에다가 붙였더니 이 아가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래아를 이번에는 여기 왼쪽에다 붙였더니 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익숙합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문자 패드 중에 천지인 방식이잖아. 자, 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여기 위로 붙으면은 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여기 아래로 붙으면은 우가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맞는 4개에서 이거를 하나씩 더 붙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씩 더 붙이니까 아에서는 야가 되고 어에서는 여가 되고 오에서는 요가 되고 우에서는 유가 되고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꼬다리가. 쉽죠? 자,
141쪽 괄호 2번. 방금 1번을 바탕으로 하여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 우, 아, 오는 모음 기본자인 이에다가 뭘 더해서 아래아를 한 번 합해서 만들었다. 방금 했었죠. 그리고 요유야여는 여기서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오우아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래아를 한 번씩 더 합해서 요유야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죠?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이런 글자는 전 세계에 정말 없단 말이야. 이게 또 발음의 원리랑도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정말 기가 막힌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141쪽 아래 정리 볼게요. 한글의 모음 기본자 아래아 이는 하늘, 땅, 사람, 즉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상형이라고 한다. 우리 자음에서도 상형 원리 있었죠? 그때는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땄고 이번에는 하늘, 땅, 사람, 자연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모음은. 자, 오, 우, 아, 어는 모음 기본자인 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고 요, 유, 야여는 오, 우, 아, 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모음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드는 원리. 자, 이렇게 만드는 원리를 합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형이랑 합성이라는 용어만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상형이라는 거는 자, 얘네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우 아어랑 그리고 요유야여 얘네는 뭘로 만든 거예요? 합성의 원리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다른 모음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 이런 건 지금 왜 설명을 안 해줍니까? 자, 이런 건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까 만들었던 오랑 아까 만들었던 아를 합치면은 와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만들겠어요? 방금 만들었던 와에다가 여기다가 또 이거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한 용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만드는 원리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천지인 상형으로 만들고 나머지 이제 아, 어, 오, 우랑 야여, 요, 유를 어떤 원리로 만들어요? 글자끼리 합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든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자, 이건 교과서에 없지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받침이라고 부르는 종성을 적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자, 종성이 뭐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 하면서 설명했던 정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성은. 요게 종성이죠, 요게? 이 이응이? 자, 이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음을 한번 만들었어. 그리고 초성에 들어갈 자음을 만든 다음에 중성에 들어갈 모음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종성에 들어갈 글자를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초성에 들어가는 자음들을 다시 여기에서 또 활용하잖아. 여기서 자음 쓰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초성에서 자음을 쓰죠. 첫 소리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성에서 모음을 쓰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글자 또 만들어야 돼? 한글은 세 개가 모여서 합쳐지니까 글자를 체계를 세 개를 만들어야 돼? 아니죠. 자음 만들고 모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또 뭘 다시 써요? 요 자음을 또 쓰잖아. 이 말입니다. 이 아랫자리에 쓸 글자의 체계를 따로 더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초성에 쓰는 글자를 여기에서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 갔죠? 종성을 걷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이 자음을 다시 갖다가 쓴다는 거. 요 자음을. 자, 왜냐하면 종성은 초성과 같이 자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방금 설명했어요. 자, 종성은 초성 글자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방법을 생각해냄으로써 글자를 쓰는 이가 기억해야 하는 문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자, 이 방법 때문에 문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만약에 여기에도 글자를 따로 체계를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글자가
책에 하나가 더 생기니까 예를 들어 뭐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 이런 것처럼 이 자리에 또 뭐가 생겼다고 해봐. 그럼 외울 글자가 더 많잖아. 하지만은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씀으로써 공부해야 할 글자의 수, 사용해야 할 글자의 수, 기억해야 할 글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글의 경제성이다 라고 합니다. 경제적이다. 굉장히 정말 체계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글은. 142쪽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1번 다음 글을 읽고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자, 다른 문자와 비교해서 우리 한글이 그냥 우리 거니까 무조건 좋다고 그냥 국뽕에 차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근거 있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한글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먼저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다. 정말? 글자 수가 적어?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이고 한자는 진짜 우리 외울 거 드럽게 많죠. 얘들아 한글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한자로 한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우리 한자로 키보드 치려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발음을 먼저 영어로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치기도 하는 등 한자 키보드는 진짜 우리가 한글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땐 거의 노답 수준이에요. 우린 정말로 세종대왕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일본어의 수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면 100여 개가 된다. 겁나 많아. 그나마 문자의 수가 적은 로마자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50여 개이다. 그렇지. 반면에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린 심지어 그 40개도 규칙성이 있어가지고 배울 때 편하잖아. 다음으로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그 얘기 나오네.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자, 얘네 기본자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자, 얘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배웠죠? 상형의 원리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발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추가로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키읔은 기역보다 거세게 발음되므로 기역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이거 발음이 세질수록 획을 더하는 원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획의 원리라고 했죠. 또한 쌍기역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소리나는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것으로 모양의 연관성이 있다. 자, 요런 규칙성. 자, 옆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병서라고 했었죠. 우리가 옆으로 나란히 병렬의 그 병자를 써서 병서다. 한편 모음은 이제 모음이에요. 자연의 모양을 본떠 모음 기본자 아래야 이를 만들고 자, 이거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입니다. 이를 합하여 아어, 오우, 야여, 요요 등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합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합성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글은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라고 한글이 쉽다는 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네요.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하나의 이 모양의 글자는 항상 오라는 발음을 가지지만은 영어 알파벳 이 오라는 동그란 글자는 단어에 따라서 넋일 때는 오, 탑일 때는 노우일 때는 오우 등 다양한 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쉽다는 거지. 영어는 글자 하나에도 발음을 여러 개 그때그때 다른 걸 알아야 되니까 어렵고. 자, 괄호 1번. 다음 짝지어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 모양을 비교해보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까닭을 말해보자. 자,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저번 수업 때 마지막에 강조했던 건데 정말 세종대왕이 대단한 걸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글 크 발음할 때 기역과 키읔이 이렇게 나오죠. 생긴 게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왜 비슷해요? 가획의 원리, 즉 소리가 세어지는 것에 따라서 획이 하나씩 늘어나는 원리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비슷하면 모양도 비슷하게 되는 게 한글이에요. 자, 느드트도 볼게요. 니은 디귿 티읕. 느드트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이 하나씩 더해지죠. 역시 모양도 소리에 따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소리가 비슷하면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영어는 그 크라는 한글에 비슷한 발음에 대응되는 GK가 있어요. GK 모양 서로 생뚱맞죠? 자,
자, NDT도 느드트 발음은 비슷하지만 글자의 모양은 완전 생뚱맞아요. 서로 아예 달라요. 이처럼 영어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하더라도 모양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세워짐에 따라 획이 더해지는 어떤 원리?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배울 때 훨씬 쉬운 거지, 편한 거지. 세상에 이런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글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선생님, 아니 한글은 중세시대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고대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된 알파벳이나 여러 가지 문자는 사람이 지휘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명이 생기고 나서 중세시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체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 한글에 너무 선생님 국뽕에 취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래, 맞아. 한 명이 지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이야. 그럼 세계에 그렇게 중세시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글자를 이렇게 한 명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글자가 있으면은 돼볼래? 없단 말이에요. 글자를 만든다는 상상을 자체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제 한글이 왜 대단한지 좀 느껴집니까? Do you know 한글? 미안합니다. 오른쪽 14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괄호 2번.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A, 한글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자, 아침 학교 모자 할 때 요 빨간 아들. 아침 할 때도 아고, 학교 할 때도 아고, 모자 할 때도 아고. 항상 아예요. 발음이 일정해. 자, 그런데 이 A가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선생님이 감히 영어 발음을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뭐 아트, 홍글리시로 발음하겠습니다. 그냥 아트, 테이블, 휴먼 이렇게 A, 같은 글자가 다른 발음으로 발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에 어때요? 한글에 비해서. 이 측면에 대해서만 보면은 발음을 각각 따로따로 경우를 외워야 되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문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반해서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한글이 배우기 쉽고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차오른다. 자, 이어서 2번 한글의 표기 방식을 탐구해보자 볼게요. 자, 가 함께하는 우리, 뭐야 이거? 함께하는 이? 이거 해독하기가 어렵네. 자, 1번 가와나에서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가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쓴 것이고 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음절이 뭐였냐, 음절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를 읽을 때 이렇게 끊는 단위를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정할 때 음절 배웠잖아. 지금 이렇게 끊는 게 음절 단위로 끄는 거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모음자를 어떻게 써요? 자음자 모음자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풀었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표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딱 봐도 이거는 가가 훨씬 더 의미를 파악하기 쉽죠? 그걸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풀었으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모음자를 중심으로 하여 음절 단위로 모았으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 글에서 어근 또는 어간을 찾아내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거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근이나 어간이, 자, 어근은 이런 거예요. 풋사과에서 풋과 사과로 끊었을 때 둘 중에 뭐가 중심이야? 사과가 중심이지. 이렇게 단어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끊는 게,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딱딱 끊어지겠어요? 자동적으로?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쓸 때 글자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끊어서 생각하기가 편하잖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뭐냐면은 이런 거. 자, 먹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문법 수업이 돼. 너무 이런 문법적인 건 지금 너무 확실하게 이해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끊었을 때 요 뒷부분,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끊는 걸 만약에 요 방식으로 써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겠니? 안 되지. 이제 왜 이렇게 음절 단위로 끊어 쓰는 게 해독이 편하다는 것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어근이나 어간, 자, 이런 사과나 이런 먹, 이런 부분을 끊어서 찾아내기가 왜 쉽다는 건지 이해 갔죠? 교과서 144쪽 봅니다.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자. 자, 세종대왕이 이런 정보화 시대, 문자, 천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타이핑, 타자기 이런 거를 예상을 하지도 못했는데 세종대왕이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괄호 1번. 다음 글을 참고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 자, 중국의 한자와 일본 가나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너무 어려워. 아니, 우리나라 말이 영어도 아닌데 생각해봐. 영어를 먼저 발음을 입력하고, 영어 발음 기호를 먼저 발음을 입력하고, 그 발음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천에 해당하는 뭐 CHUN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 이제 천에 해당하는 한자가 쭈루루룩 여러 개 나오겠지.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하늘천도 있을 거고 뭐 내천도 있을 거고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변환한다는 거야. 노답이다 진짜.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글씨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 한자나 일본 가나보다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 또 가슴속에서 또 국뽕이 차오르네. 여러분, 이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한자나 일본 가나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문자가 참 편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인정할 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국의 한자나 일본 가나도 장점이 있겠지. 그리고 또 걔네들도 내가 지금 보기엔 불편하지만 걔네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걔네도 따다다다닥 입력하고 뭐 걔네도 기업들 다 돌아가고 뭐 인터넷 다 하고 하잖아. 다만 우리가 확실히 타자 빨리 치긴 할 거라는 거지. 자, 한글을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봄이 왔다를 입력하려면 비읍, 오, 미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교차하면서 자음과 모음 자판을 딱딱딱 누르면서 합쳐가면 돼요. 이것도 신의 한 수야. 자음과 모음을 왼쪽과 오른쪽에 놔가지고 합쳐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손이 두 손이잖아. 왼손과 오른손. 세종대왕은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으로 합쳐서 동시에 글자를 쓸 거라는 걸, 이런 타이핑 원리를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또 한글의 그 자음과 모음이 양쪽이 합쳐지는 원리랑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 버렸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이건 대단할 노릇이란 말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글자가 음절을 이뤄서 합쳐지는 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이득을 누리게 되었을까? 참 신기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 중국의 한자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자, 이거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춘천.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런 한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중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자, 먼저 이런 나오라는 DAO를 찾아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한자가 이렇게 쭉 나와. 뭐 이렇게 3개 나와.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입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를 걸리는 거지. 이거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지. 뭐 얘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미 익숙하니까. 또 얘네 입장에서 편리한 게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여기 가와 나에 지금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필기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교과서에 없지만 여러분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문자의 종류에는 크게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있어요. 자, 표의 문자는 뜻의 자를 써가지고 글자 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자는 표의 문자야. 한자는
한자 큰데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얘 자체가. 그러니까 표의 문자라는 거야. 표음 문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나타내는 게 표음 문자예요. 자, 우리가 기억이 소리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그 기억의 소리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음 문자 중에 또 일본어랑 우리나라 말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음절 문자야. 우리가 아까 음절이 뭔지 배웠었죠. 음절 이런 거잖아. 뭐 우리가 가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이게 하나의 음절이고 이게 하나의 음절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음절을 한 방에 나타내는 게 일본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이죠? 자, 선생님 일본어 잘 못 쓰지만은, 자, 이게 영어 발음 기호로 하면은 KA, 가라는 발음, 가라는 음절을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요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절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글자가 음절을 나타내요?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음절을 이루잖아. 그럼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처럼 이렇게 낮게, 이 낮게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한단 말이야.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걸. 그래서 이 낮게 글자만 나타내, 낮게 소리만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소 문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한문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 일본 글자랑 우리나라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 그 중에서 일본 글자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 문자, 우리 글자는 자음과 모음처럼 음절을 다시 쪼갠 음소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 괄호 2번의 답이 뭐예요? 한글 입력할 때 장점, 컴퓨터 자판에서 자판에 표시된 글자를 바로바로 입력해서 쉽고 빠르다는 거죠. 적고 14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2번 한글을 만든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휴대전화 자판을 만들어 보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은 컴퓨터 자판, 이번엔 휴대전화 자판. 자, 이 가의 방식을 봤더니 이 아래아가 눈에 띄죠. 이 아래아는 우리가 실제로 아래아를 지금 쓰는 글자가 아닌데 휴대전화 자판에 왜 있는 거예요? 글자끼리 합쳐서 아라든지 오 같은 글자를 이 아래아를 활용해서 합쳐서 만드는 방식으로 자판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음 기본자 아래아, 이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를 여기에 바로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나를 볼게요. 나는 아래아가 없어요. 아래아가 없는 대신에 어떤 방식이냐? 획추가라는 방식이죠. 획추가. 자, 그럼 이거는 한글에 어떤 원리를 반영한 거예요? 획추가 자판을 이용해 자음 기본자에서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획추가 가획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가 같은 경우는 합성의 원리를 강하게 적용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가획의 원리를 강하게 적용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뭐 두 가지 방식 다 선생님은 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으로 할 때도 뭐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뭐 LG, 삼성 이런 회사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선택해서 나왔지. 아, 여기 또 연식 차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첫 핸드폰이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니면은 키보드 자판 방식이나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자판 방식을 선택해서 쓸 수 있잖아, 키패드를. 그런데 선생님 때는 피처폰이니까 버튼이 고정돼서 박혀있죠.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핸드폰 살 때 그 내가 산 핸드폰의 자판 방식,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핸드폰 빌려서 쓰면은 내 거랑 처음에 달라가지고 당황하고. 그래도 뭐 금방 익히기는 쉽죠. 한글 자체가 이게 워낙 만들기 편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특성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건 교과서에 없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뭐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한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읒, 리을, 지읒, 히읗, 기억 했더니 정림중학교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네. 야, 세상에 이런 글자가 어딨어.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한 음절을 우리가 모아 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또 생기는 거야. 초성만을 쳐서 초성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을 수 있다는. 정말 이런 그 정보화 시대에 정말로 유리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글자가 어딨어. 이거를 무려
중세 국어 때, 조선시대 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글자를 팀을 짜서 만들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한글이 뭐가 우수하다는 건지, 세종대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 우리 학교의 역사 선생님이랑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그 공감과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시간에도 세종대왕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이제 한글에 대해서 역사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융합 수업 같은 걸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서로 했었고요.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이해한 거를 복습을 잘해서 까먹지 않도록 해야겠죠? 중요한 한글이니까. 자, 복습 잘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는데 오늘 반론 단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재반론 단계를 할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과제를 잘 내주고 있는데 소수의 친구들 정말 혼날래요? 과제를 왜 이렇게 안 냅니까? 과제 지금 저번에 한번 전체 문자 했더니 그날 좀 잘 내더만 또 지금 조금씩 안 내거나 밀리는 경우 생기는데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빚독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제 독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하고 전화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선생님도 허탈감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니네 포기하는 느낌 든단 말이야. 그럼 또 내가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는 못하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너네한테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제 독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국어 과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과제 내는 방식도 좀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구글 설문지 활용해가지고 과제 내고 여러분들 쓸데없이 괜히 내는 게 아니고 설문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데 피드백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뭐 글쓰기 작은 짧은 글쓰기라도 해볼 일이 있으면은 그것 좀 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라고 과제를 내는 건데 대부분 잘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또 소수 때문에 잔소리를 듣게 해서 안타깝지만은 신경 써 주세요. 자, 과제 안 낸 친구들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과제 제출 시간이랑 과제 내용 정확하게 다 입력되고 엑셀로 다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제 안 낸 친구들 정확하게 목표 포착해가지고 찝어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대부분 잘해주고 있고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도 앞으로 나아지고 다 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